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철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적시항고, 제항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이제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좀 안타깝게도 경매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매에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경매를 28년 했는데 28년 하면서 수업료도 많이 내봤고 별의별 사건을 다 다뤄봤는데요. 이 경매를 낙찰을 받고 보니까 여러가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물리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권리적인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제대로 명시를 안 해놔갖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권리관계 대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이게 요 신림동에 얼마 전에도 60, 70세대가 다 오피스텔이 나왔는데 이게 통으로 나온 줄 알고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호실은 다른 소유자 있을 때 이게 통매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안 됐을 때 다른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민사집행법 121조에는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거든요. 매각 불허가라는 용어는 없어요.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게 매각 불허가인데, 또 이건 7가지 사유가 있고 5호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이유, 그리고 또 뒤에 127호에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 있는데 6호 사유 한 가지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국의 법원은 요일이 좀 달라요. 그래야지 전국의 물건들을 다 보면서 그때그때 입찰을 가니까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약에 월요일날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낙찰 받고 일주일 동안 다음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에요. 일주일 동안 초일 불산임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받으면 화요일부터 계산하면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장이나 상고장 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재판에서 듣잖아요. 형사사건하고 똑같고 민사하고는 달라요. 민사는 판결 정본이 송달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고 상고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7가지 사유를 저는 이제 민사집행 관련해 갖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법관님들, 대법관님들, 판사님들, 변호사, 법무사, 교수님들하고 10여 년 동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논문도 내고 2022년에 공신력 관련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잖아요. 임의경매는 우리나라에 경매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경매 잘못 받아갖고 집 다 날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단순히 그렇게 일반인이 쓰면 택도 없고요. 법조인이라 해도 경험을 10년 이상 안 하면 제대로 못 써요. 이 판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는 좀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이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미국 다 달라요. 제가 그것도 연구하고 논문도 냈는데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실투자 목적이라든지 이제 경매권이라도 투자 목적이라도 이게 돈이 묶이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고 법원에 이 매각 불허가나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이걸로 해가지고 안 되면 정식 법원에 소송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해도 1심에서 끝내고 2심, 3심까지 많이 안 가는데, 그래서 판례가 누적되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 손흥수 부장판사님이 강제집행할 판사할 때 지금 나오셔서 변호사지만
그 이후로는 판사를 안 키우고 집행 판사를 구급해서 법원 서기부에서 계속 올라가고 사무관 거치고 이렇게 가면 사법보좌관 제도가 생겨갖고 이 사법보좌관이 그 사법보좌관이 하고 그 사무관 그리고 계장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 인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뭐 계장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경매마 경매 회생이면 회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하고 이분들도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 법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한 곳에 같이 안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곳에만 계속 있게 하도 안 하기 때문에 경매계 갔다가 회생 갔다가 민사 갔다가 형사 갔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걸 설명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게 중요해요. 사안을 보습하는 거 이 조문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감정평가서도 감정평가서 이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정평가사님들은 공부 많이 했지만 그 감정평가에 대한 거고 경매 관련해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걸 보면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이 숫자 같은 걸 보면 이것이 감정평가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숫자가 이걸 딱 보고 이것이 오버되는지 낮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감정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거 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직접 가갖고 하지만 계속 할 수가 없는 게 또 만약에 해서 폐먼 부재이고 이러면 그 정확하게 내부를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서 정확한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 누순다 아니 천장이 무너진다 아니면 벽이 무너지고 이런 거를 단순해 갖고는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게 굉장히 없고 막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도 조심하세요. 재개발 재건축도 사람들 경매 많이 받는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구분되는 게 이 책이나 유튜브나 틀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전문가라고 하시면서도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빌라를 때려 부수고 아파트 지면 재개발이고 아파트 때려 부수갖고 다시 아파트면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50%만 맞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로나 항만 상하수도 이런 걸 다 봐야 되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만약에 그 지역에 아파트를 때려 부수든 그 빌라를 때려 부수든 상관없이 도로가 반듯한 지역에 있는 것을 물건을 때려 부숴 갖고 다시 아파트를 지면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은 울퉁불퉁한 길을 때려 부숴 가지고 그 건물을 때려 부숴 갖고 다시 아파트 지면 재개발인 거예요. 이런 걸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 원래 강북이 먼저 개발됐고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강남이 개발된 건데 개발되기 전에 이게 유식한 말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 갖고 먼저 도로, 하천, 상하수도 이런 거를 먼저 기반 시설을 하고 빌라를 짓든 원룸을 짓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강남은 다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이 방배 쉽게 얘기해서 방배 5구역, 방배 13구역 이런 데는 빌라 때려 부숴갖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빌라 때려 부숴갖고 아파트 짓지만 재개발이고 재건축이 강남은 재개발이었고 다 재건축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사고 많이 봐요. 도로만 전문으로 받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도로도 사고 많이 나요. 재개발은 건물을 한 평만 가져도 되고 0. 몇 평만 가져도 되고 건물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이 따로 분리돼도 상관없어요. 대신 건물은 평수 제한이 없는데 그 땅은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이건 재개발에 의한 거. 그런데 이 땅은 28가지 지목 중에 묘도 되고 뭐도 돼요. 도로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도로 90제곱미터 이상 받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문용어로 또 이렇게 합치기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90제곱미터 안 되면 다른 곳하고 사가지고 합치면 90제곱 이상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 지역에서는 도로만 받아갖고 9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아파트 안 나와요. 현금 청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수십 명 더 가가지고 이 재건축 지역인데 사고 난 거 있죠. 제가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막 쌍욕한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그거 받은 사람 살려달라고 많이 왔어요. 저는 이제 경매에 사던 이 경매 오래 하신 분들, 수십 년 하신 분들 거래처가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경매 사고 났을 때 저한테 오시는데 거의 제가 그 상위권에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확률이 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을 뿐이지 제가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저는 논문 수준으로 잘 쓰거든요. 그렇지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정치하기 잘 써야 되고 이제 오늘 낙찰을 받았으면 일주일 뒤까지 할 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즉시항이고 그 다음에 30일 대건 납부 기간이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인데 매각을 취소 신청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돈은 따로 안 내요. 즉시항고일 때만 항고 보증금딱 현금으로 내야 되고요. 이거 하고 또 재항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이 대충 써갖고는 절대로 안 받아주고요. 전문가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더 물어요. 비용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 변호사님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써주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법원 함부로 받아주면 그 다른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애들이 또 이게 와요. 이의제기나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주식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이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불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상이라서 다 얘기를 못해요. 또 노하우기도 하고 비밀 유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상담을 주시면 유료 상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좀 가망성이 좀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볼 만한 거는 해보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구제를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어려운데 힘내시고요. 다들 부자 되십시오.